여러분, 산업은행이 위험하다. 자기자본 비율이 충격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 산업은행 자기자본 비율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위험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13.08%입니다.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거든요. 국제결제은행이 자기자본 비율로 권고하는 권고는요 13%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 비중은 13.08%잖아요. 잘못하면 13%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그 비중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산업은행이 여러분 국책은행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유가 정부입니다. 이게 만약에 13.08%가 무너져서 12%로 알로 떨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못 지켰다? 그러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 입장에서 피치나 무디스나 S&P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최대 국책은행이 지금 뭐라고?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한다고? 그러면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떨어지고요. 나아가서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위협을 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요 여러 가지로 위험이 따릅니다. 당장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워진다. 아니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요 안 그래도 중국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는 입장에서 우리 국가의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나갈 때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15.96%로 굉장히 높았어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4.88%로 떨어지더니요 2022년에는 13.40%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지금 13.08%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에 11.38%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뭐냐? 이게 한전이 최악의 실적을 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전이 적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24조 4,199억 원의 한전의 적자가 일어나니까요. 산업은행은요 8조 586억 원의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2023년 1분기에도 한전에 5조가 적자가 나니까요. 지금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도 1조 6,500억 원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말입니다. 이 적자는 결국 말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한전이 적자가 나면 나는 만큼 자기 자본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13.08%라는 숫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시중은행보다도 월등하게 낮다는 사실이에요. 비하에서 근거하는 13%인데 신한이나 국민이나 하나나 우리는 전부 다 15%대죠. 특히 말입니다. 신한은 15.8%고요. 우리도 15.8%예요. 그런데 산업은행만 13.08%니까 이게 뭐 위기의 어떤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자를 아니 나라가 운영하는 은행이니까 정자를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자도 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불 붙깁니다. 산업은행이 한전의 적자를 계속 떠안는 한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정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에 2조 1,026억 원의 정자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1조, 작년에도 1조 2천억 원, 올해도 3월까지 4,350억 원의 정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은 산업은행의 한전 보유액 지분이 지금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전이 지금 산업은행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전의 이야기는요. 지금 산업은행뿐만 아니에요. 이 채권 시장에서도 블랙홀을 만들어내면서 한전이 쭉 끌고 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돈을 누가 더 빌려줘야 되나? 이게 국책은행이 빌려줄 수밖에 없는데 국책은행은 나 몰라라요. 나 몰라라.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을 때 국책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가 공급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세계의 공장, 중국이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아니야. 이제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고, 첨단 공장은 미국에 다 만들 거예요. 나머지 가공 어떤 공장, 일반 공장은 동남아나 인도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너네는 앞으로 세계 공장 하지 마. 이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지금 왕창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왕창. 그러면 이 공급망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간에 돈은 없고요. 돈을 채권 시장에서 이게 가져오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국책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국책은행은 오히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 대출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205조 5천억 원이 2022년에는 247조 1천억까지 늘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3월 현재는요. 246조 9천억 원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책은행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급망 어떤 활성화나 뭔가 생존의 어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지부진하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전에 대한 것도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저게 눈치를 보고 못하는 거 전기요금 올리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단이 납니다. 전기요금 안 올린다고 이게 괜찮을 건가? 저는 괜찮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궤도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전기요금은요. 다른 이유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줘야 되니까 비싼 값에 사서 싼 값에 파니까 한전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따져본다면 말입니다. 한전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전기요금도 일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충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말입니다. 산업은행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업은행의 역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만 가져올 뿐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요즘은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개혁에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1주년이 되면서 말입니다.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넘어섰잖아요.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한다고 했으니까요. 한 번 더 지켜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쓰지 않으면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안타깝게 눈치를 보는 것보다가 마크롱 대통령처럼 강력하게 지금 리더십이 발휘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